그래서 주요 사서들,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번 삼국사기예요. 왜? 7대 실록은 지금 전하지 않거든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뭘 것 같아요? 삼국사기야. 그 삼국사기 이전에 배웠던 모든 책은 현재 전한 게 없다. 그러니까 뭐 고구려의 신지보고, 백제의 서기, 신라의 국사, 뭐 최초의 제왕 연대력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아무튼 그런 책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 이게 현재가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책이다. 누가 썼다고요? 말했잖아. 11인이 썼다니까. 현재는 제일 오래된 사서라니까요. 어떻게 썼다고요? 기전체로. 기전체로 썼다고요. 그럼 기전체 어떻게 쓴 거야? 봉기, 세가, 열전 뭐 이렇게 나눠 썼다는 거잖아. 그래서 고구려 봉기, 백제 봉기, 신라 봉기에서 쓴 게 삼국사기예요. 그 주요 인물편들은 다 열전편에 실어놨고요. 그게 삼국사기야. 보이시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니까 딱 기전체인지 알겠지? 봉기, 열전, 연표 이렇게 써가는 게 기전체구나. 내가 정신이 없어서 꼭 한번 읽어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서문 하나를 만약 이런 책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정확히 다 읽어줬으면 싶은데 내 떠오르는 데 말해주면 어떤 책을 쓰는데요? 이렇게 썼어. 야, 중국은 이제부터 역사책을 썼다. 응? 우리는 우리 역사책이 없었다. 제대로 돼. 중국 책에 우리 역사적 내용이 일부 실려 있기도 하지만 지들 역사가 아니니까 열심히 안 썼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그걸 제대로 모른다. 우리 역사를. 응?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왕이 잘하는지 모르는지 신하가 어떻게 충성된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백성이 잘 다스리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겠다. 야. 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안 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책을 써야겠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서 역사책을 올린다예요. 여러분 이 역사책 들어보니까 어때요? 거지 같은 책 같아요? 괜찮은 책 같아요? 괜찮은 책 같죠? 네, 그게 삼국사기 서문이에요. 이제 이런 말 써도 될 것 같아? 합리적 유교 사관이다. 합리적인 유교 사관이라고 느껴져요? 삼국사기를 무슨 중국한테 사대를 바치게 쓴 게 아니라 아니 자기 나라 역사 자기 학자 제대로 시대에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되냐예요. 중국 찾아서 볼 것이냐. 걔들은 우리 책 열심히 안 써준다. 역사 안 써준다예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그래서 우리 역사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삼국사기를 올리는 글이에요. 함지 유효산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사기 내용 중에 분명 문제 있는 내용이 없다가 아니에요. 또 이 말은 강민사, 김부시가 똑같은 놈이 한번 아니라 삼국사기에 문제 있는 내용이 실제 구절구절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걸 그렇게 싸잡아서 야 삼국사기 김부시 탄압 이렇게 말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글 쓴 문제가 너무너무 좋았다예요. 혼자 쓴 거 아니라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리고 합리적 내용을 쓴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신하나 어째요? 이런 것들은 줄여서 쓰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 당군시대는 없다. 당군시대가 처음 기록된 문제라고?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 삼국유사 제형기 가서야. 그리고 근데 좀 두드러진 것. 신라께서 것이 좀 두드러졌다. 여기 되게 비판적 입장을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쓰여진 책이 바로 뭐다? 이거다. 고려 무신정부 때 동명한편이다. 그러니까 이 책도 앞에 삼국사라는 책을 보고 만들었다 했잖아. 왜 삼국사의 동명한 이야기 제대로 그 책 속에 기록에 남기지 않았냐요. 그래서 이규보가 구삼국사를 참조해서 동명한 이야기를 대서사실 꾸민 거야. 그러다가 지금 이걸 영사체를 본다고 했잖아. 역사를 읊었다고 해서. 네? 고구려 교수님 진하게 보인 거 맞죠? 그리고 김부시 간의 인식이 좀 다른 것도 맞죠? 이 편 이해가죠? 삼국사기 이런 신라 교수님의 비판적 입장에 쓰여진 게 동명편이다. 라고 소개한 거고요. 자, 그리고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해동고승제라는 책도 있고요. 이건 승려 각훈이 쓴 겁니다. 각훈이. 아마 우리 역대 고승들 이야기 다 삼국시대 고승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고승까지 다 썼던 것 같은데 현재 남아있는 게 삼국시대 편만 남아있는 거야. 요 뒤편에 날라가 있고.
그러니까 해동이니까 특정 삼국 고승전이 아니잖아. 삼국시대 고승만에서 삼국 고승전이었겠지. 근데 해동 고승전이라 말 썼단 말은 다 쓴 것 같은데 뒷편이 날라갔다. 납득이 되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책은 뭐라고요? 옹간섭기 두 권의 책이야. 이런 계승 논쟁, 이런 계승 논쟁을 딱 끝낸 거지. 신라냐 고구려 아니다야. 우리는 어디다야? 그럼 옛조선이다야. 그 유명한 책 뭐라고요? 상북유사. 누가 쓰신 거라고요? 우리 스님이 쓰셨어요. 이련. 맞지? 잠깐. 이런 직업이 뭐라고요? 그럼 스님이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불교죠. 에? 철저하게 불교사 중심이에요. 에?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 구성명이 왕력, 연대표도 있고 기이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신화편이에요. 이 신화편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각 국가의 건국 사라도 있고 건국 신화도 있지만 당군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당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야. 에? 그리고 흥법 딱 보면 알겠지. 법이 뭐라겠어? 불법이라겠어요? 탑상이 뭔지 알겠죠? 탑은 다 알 거고 상 볼까요? 불상이지. 여러 스님들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교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신라 시대 구분할 때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 기억이 안 나요? 불교사를 중심으로. 우리 김부식도 삼국사기에 세 시간 상대, 중대, 하대 나눈 것처럼. 이래는 신라 어떻게 나왔어? 그것도 세 개로 나눴는데 어느 시기를 중심으로? 불교 왕명시대. 법흥부터 진덕까지. 그 시기를 딱 놔두고 그 앞을 상고, 그 시기를 중고, 그 뒤를 하고라 불렀던. 그래요. 아무튼 이 양반 정말 불교사가 중요했다. 특징 잠깐 보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기입편에 뭐 누가 들어있다고요? 이제 계승의식 논쟁에 종집을 찍었고요. 왕도 누구라고요? 옹간섭기 왕이라니까. 충잡된 첫 번째 왕 누구? 충렬 잊지 마시고 여기는 왕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 계승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면 계승 논쟁 끝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입편 이야기 관심 있게 보신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 당구를 어디서 찾았다고요? 역사서에는 없다겠지? 민당과 설화 다 뒤진 거라고요. 그 민당과 설화를 반영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인 거. 혹시 상북유사를 읽어보셨다면, 원전을 읽어봤다면 좀 충격적인 대목들이 좀 많아요. 야해요. 생각보다 야해요. 스님이 뭔가 아세요. 많이 아세요. 우리 스님이 의심스러울 만큼 많이 아세요. 검해를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자, 궁금하시면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삼국사기가 우리 역사에 끼친 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신라기 우리 대중가에 알잖아요. 뭐라고? 향가. 그 향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삼국유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생 가르치면 다들 짜증냈어요. 확 불질러버렸는데. 고정문화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별로 다가오는 게 없나 봐요. 국어 제꼈어요? 자, 다시 아무튼 향가를 이래서 공부하게 된 거고요. 향가 총 25수 남아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고려 초에 균열한 승려가 쓴 11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공부하진 않거든. 여기 남아있는 14수로 갖고 우리 향가란 걸 전부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었으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가락국이 뭔지 알겠죠? 가야. 가야 이야기가 처음 실려있는 것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삼국유사가 없어서 우리가 가야를 못 배웠어요. 기록상으로는. 유물로는 배울지 모르지만 가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랄 뻔했어요. 삼국유사. 특징도 하니까 보신 거고요. 특히 불교사 중심이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향가도 여기서 볼 수 있었고 가야에게도 배우게 됐다. 그리고 이 시기 거의 시기 차이는 약간 뒤에 쓰여지긴 했지만 이순이 썼던 그 유명한 뭐라고요? 제왕운기. 제왕운기 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느낌 오잖아요. 뭐라고요? 제왕들의 이야기를 역대 제왕들의 이야기를 운문 형태로 기록에 남겼다니까요. 그게 제왕운기라고요. 누가 썼다고요? 이순이와 집필한 거고요. 응? 영사체란 말도 이제 이해 가시죠? 이제는
자, 상하고는 두 권은 아닙니다. 상권가 있고요. 하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권은 중국의 역대 제왕들 이야기를. 제왕 우기니까 다 제왕도 쓴 거야. 중국 제왕도 쫙 쓰고, 또 하고는 우리나라 역대 제왕도 다 쓴 거예요. 우리나라 왕도 다 쓴 거야. 근데 이때 우리를 쓸 때 누구부터 썼다고요? 당군. 맞아? 중국만큼 저 하나라가 만들어질 때 요순이 출현할 때 우리도 누가? 당군이 나라를 세웠음을 밝혔던.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대등해 열등해? 그럼 니나 내나 뭐 중국과 대등을 그 자주식을 그대로 드러냈던 제목 운기. 이해되시죠?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우리가 뭘 끝냈다고요? 계승 문제 끝냈어. 더 이상 계승 문제는 없어. 우리는 옛조선이야. 그럼 그게 지금도 이어져 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떤 책 쓴다고요? 성리학자 사가. 아까 제 강목체 봤지? 편년 강목도 있지만 따로 받을 건 사략이라는, 이재현이 쓴 사략이라는 책이에요. 소개하자면. 이재현이 쓴 거고요. 고려 말에. 우리 이재동 세트가 누구야? 공민왕 아니야. 씨. 공민왕과 세트가 이색이고 이 사람은 망곤당에서 활약했어. 망곤당 하면 갑자기 어느 왕? 충선. 충선을 내가 소개하지 않았나? 아부저고 사이 갈 때까지 갔고 다시 왕이 된 뒤에는 고려 안 온다고 그랬잖아. 왜? 힘은 다 몽골 원에 있다. 그래서 저 영경 지금 베이징이 머물렀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안 오고 그럼 너 심양왕 중에 고려왕 중에 심양왕과 고려왕 중에 두 장 하나 선택하니까 얘가 고려왕을 포기했다고 기억나죠? 그리고 고려학자를 다 불러 올렸다고. 그게 망곤당이랬잖아. 그때 불려갔던 유명한 신하가 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략을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 입장은 나중에 역사책을 쓴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건 공민왕 때예요. 이 사람은 충선왕과 세팅이 나왔지만 실제 역사책에 나온 건 공민왕 때 이야기인데 뭐 편년체 잘 모르겠고요. 왜? 거의 전하지 않으니까. 일부만 남아있으니까. 성략 사관이라고 소개했죠. 여기 강목이란 말이 없지만 이제 성략적 입장이 정착되면 성략 사관에 따라서 강조된 게 뭐라고요? 정통과 명분이다.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됐습니까?